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 고양시의 최영의라고 합니다. 아, 최 선생님이요?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의견이신가요? 야, 저는요, 우리 국민은 생고기만 먹나요? 이건 삶아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삶아 먹으면 예?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 삶아 먹으면요? 예. 쇠고기요? 예. 이 광우병은 삶아 먹어도 안 된다고 돼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아, 삶아 먹어도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몇십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도 걸린 것도 아니고, 예.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그게 더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설을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자꾸만 불안감만 조성하고, 예. 과학적인 증거도 내놓지 않고, 가설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협상하는 분들만 지금 개인적으로도 공격을 하고, 우리나라 과학을 못 믿는다면은, 저분들은 지금 아무 근거도 되지 않고 가설만 가지고서는 계속 지금 정부에 협상한 사람들만 공격하고 정부가 못했다고만 예. 하는데, 나 같으면은 10만 분의 1이면은 혹시 그 10만 분의 1이 내가 된다 하더라도 안 먹겠습니다. 나도 옛날에 어릴 때 농부의 자식을 태어나서 예. 쓰러진 소도 받고 그 쓰러진 소를 수의사는 와서 놓으라 그러는데 예. 그거 잡아먹고 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 이걸 가지고 자꾸만 가설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 나오신 분들이 예.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이진웅 씨께서는요. 미국 업체들의 도축 속도가 유럽의 3배쯤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SRM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또 시청자 이동훈 씨께서는요. 협상의 기본은 입장의 관철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조정입니다. 우리와 미국의 이해관계는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도입됐으며 이를 어떠한 절차를 통해 조정했는지 왜 설명을 못하시는지, 또 미국에서 요구하는 협상의 세부 항목들은 대부분 수용했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조건들 중에 관철된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예, 물론 미국은 소가 많고 도축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 작업장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부장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그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국내 식육법에 의해서 그 SRM을 제거하게 돼 있고요. 그것은 수출용이 아니라 내수용이 96%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신뢰를 해야 되고요.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SRM이라는 것이 마치 지금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광우병 위험 물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그 광우병이 지금 두 마리, 세 마리, 캐나다 소까지 생겼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걸린 소가 도축 과정에서 확인이 되지 않고 도축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 부위가 SRM입니다. 실제적인 SRM이죠. 건강한 소가 도축되면 머리 부위가 문제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그 아까 확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생명 확률이 문제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오해의 차이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한국 국민을 위해서 특히 또는 그 자국 국민의 대부분 96%를 자국 그 생산해서 먹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신뢰를 할 수밖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국 요기를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했다는 말씀, 우리가 또 뭐 얻었느냐는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보기에는 많이 지금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완화됐고, 지금 기준이라는 것이 BSE와 관계없이 30개월 매만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평가받기 전에 한 겁니다.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준이라는 것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고 국제 기준의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국내 식습관을 갖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한국이 더 위험하냐를 증명할 수 있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미국의 그런 시스템을 신뢰하고 또 잘 못되는 부분은 우리가 검역 과정에서 걸러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 안전한 쇠고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이. 예. 저 미국 요구 중에 우리가 거부한 게 있습니까? 미국 요구 중에 거부한 게 많죠. 미국은 당초에 미국에서 생산한 대로 그대로 수입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당초에 가장 큰 거는 사료 조치를 못 하겠다 그랬고요. 제 인수위 보고 때문에 2월 달에 공포할 때 하겠다 그랬는데요. 1월 달에 자기들이 그 반대 의견이 많아서 2월로 넘겼다가 2월 중순에 다시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안 하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했고, 저희는 국민적 오류가 있다. 이건 과학적 근거의 문제 이상이다.
그런 요구를 끝까지 고집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의도 아직 미시한 부분이지만 기계적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령 철폐라든지 이런 부위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부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두 가지를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우리 협상 잘했으니까 괜찮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OI 기준대로 100% 된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고 과학적 근거가 되는 것은 또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 실장님 반론 없어요? 아니 뭘 거부하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미국 요구대로 거의 다 승인된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는데 미국 요구가 아니고 국제 기준의 요구다 이거죠. 즉 다른 나라는 국제 기준을 하나도 안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토록 다른 모든 조건에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의 경우 광우병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훨씬 못한 중국보다 훨씬 못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못한 조건을 받아들인 것은 특정 인물의 지시거나 또는 어떤 다른 조건에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대폭 양보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일반 국민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이것은 위생 검역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뺏고 줄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온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나라도 정권의 과학적 문제가 기준으로 아니다 한 이런 거 생각이 아닙니까? 듭니다. 다른 나라도 과학적 기준으로 했는데 다른 나라가 없다고 안 말씀하시는데 다른 나라가 많이 체결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미미한 나라죠. 수입이 적은 그렇죠. 나라는 예. 사실이지만 캐나다 없다는 외에는 없지 거하고 않습니까? 일부 나라가 있다는 것도 어감이 다르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부분이 있죠. 그것이 일본의 20개월 미만을 끝까지 고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게 다른 나라랑 같이 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그죠? 일찍 하셨습니까? 그거는 졸속 협상이라는 어떤 의혹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일찍 하신 거죠? 일찍이 한 게 아니죠. 1년을 걸쳤어. 1년을 걸쳤고 지난해 노 대통령 계실 때 4월 초에 이미 OI 기준을 존중하되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제가 기술협의를 10월 달에 했고요. 그때 물론 30개월이면 뼈 있는 고기를 주장했습니다. 뼈 있는 쇠고기를. 단장님, 제가 정치는 잘 모른다. 하나만 좀 아까 말씀 중에 있었어요. OI 기준대로 했다고 했는데, 자, 특정 위험 물질이 발견된 경우에 그 해당 도축장의 제품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입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런 것은 OI 기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죠. 이 기준이 없죠. 예. 네. 자, 특정 위험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검역 중단된 것도 바로 이 문제이죠. 그런데 왜 특정 위험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 즉 광우병 위험 부위의 유통에서 결함이 있다는 건데 그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왜 그게 합의됐습니까? 이것은 OI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분 규정에 보면 SRM이 발견되면 수입 검역 중단, 수입 중단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검역 중단에서 모든 작업장에 해당됩니다. 수백 개 예를 들어 작업장이 승인되면 1개 작업장이 위반을 하면 수백 개 작업장의 검역을 중단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면 과도한 조치다. 그래서 검역 과정상의 해당 작업장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그 물량을 1차로 전량 반송을 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를 확대해서 재발되면 그때는 작업장을 취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약이 있을 수 있죠. 더 강한 조치를 하면 그 해당 작업장이 더 염려를 해서 더 많이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도의 30개월 문제고. 미만에 들어올 때 검역 알겠습니다. 중단했던 거 했었는데 30개월로 풀어주면서 검역 중단이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 근거가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환경과 보건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과학적 근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면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적용한 예가 있다면 우리도 OI 기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서 협상에 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달해드리고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불가항력적인 그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정 부분 오늘 이상길 단장께서도 인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